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오늘 창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태풍이 지나가는 관계로 계속 비가 내립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결혼 그리고 나홀로 국제결혼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조폭, 전과자, 사기꾼과 동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제목이라 언짢아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빨리 이해를 시키고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 파트너,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거래처, 이런 상대를 고를 때는 일단 다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내 거래처를 삼거나 내 직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거나 이러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폭력 전과자를 직원으로 뽑거나 또 사기 전문가를 사장으로 앉혀놓은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납품하는 회사가 사장이 정가 20법이다. 이러면 납품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전과자와 폭력배와 사기꾼들이 운영을 하는 회사나 또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 폭력배. 남자죠. 당연히. 전과자. 또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도 뭐 전과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기꾼들도 남자 사기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령 여자라면은 어떻게 신분이 변했을까요? 여자가 예를 들면은 폭력배, 전과자, 사기꾼 이렇게 되기는 힘들고, 여자라면은 이제 여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율랑녀가 되겠죠. 율랑녀. 그 다음에 이제 유흥가에서 있는 이제 술집 여자들, 아니면 꽃뱀, 뭐 이런 게 이제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말하면은 뭐 폭력배나 전과자, 사기꾼 이렇게 주먹을 뭐 세게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말할 것이고, 여자가 이제 잘못 풀리면은 율랑녀, 그다음에 이제 유흥가에 있는 술집 여자들, 아니면 꽃뱀,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풀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폭력배나 전과자나 사기꾼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제결혼만 하려고 한다면은 무조건 결과적으로는 창녀, 술집 여자, 아니면 꽃뱀, 이 정도가 주류입니다. 물론 여자로 치면은 그 세 업종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좋지 않은 직종에서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여자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야기를 압축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남자 직종도 세 가지로 압축한 거고 여자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제 결혼만 한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율랑녀, 술집 여자, 꽃뱀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일단은 남자들이 국제 결혼의 특성이 삼박자 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싸다, 이쁘다, 어리다 여기에 딱 집중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돈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해도 돈이 있어도 절대로 하진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혼자서 결혼을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싸다. 두 번째 이쁘다. 이쁘다는 데는 다 이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이쁜 여자로 몰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어리다까지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후진국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무대뽀로 결혼을 하려고 무대뽀로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 이쁘고 어리면은 어떤 여자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맞선 동영상이라든지 사진들, 또 뭐 결혼 후보자 사진들, 또 결혼했다고 광고를 올리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은 한국에도 그런 영화배우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이쁩니다. 전부 다. 그런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영상에 올리고 막 합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일까 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쁘다. 일단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야 이쁘다. 그리고 처음부터 비용을 그런 사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비용 문제는 나중에 작업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빼고 정상적인 비용, 그러니까 업체가 됐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됐든 간에 부르는 비용은 다 있습니다. 부르는 비용은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야금 파고 들어갑니다. 말은 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은 다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업까지 당하는 사람은 다 털립니다. 뭐 전재산 몇 억이 됐든 심지어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5억씩 주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늙은 영감팽이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재산은 주기 싫고 하니까 그 베트남에 있는 막 10대 이런 애들한테 돈 몇 억씩 집어주고 가서 집도 사주고 뭐 건물도 사주고 다 하고 여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서 그냥 섹스에 미쳐서 다 합니다. 그런 거를 하루 왼종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특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애로 쳐놓고 돈이 자기 돈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거야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남을 속이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갖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그런 사람은 열애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서 한 번 결혼을 해서 달랑달랑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흉내를 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 신세도 신세지만 나중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가 또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론으로. 자, 그런 여자들은 딱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여자들이 한국의 영화배우 뺨치게 생기고 다 어리고 막 머리도 비싼 머리를 합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 영상에 보면 베트남의 미녀가 어쩌고저쩌고 집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밥도 먹지 못해서 나와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게 다 투자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여자들이 남자로 치면은 바로 폭력배 아니면 쓰리꾼 아니면은 사기꾼 이런 부류의 인간입니다.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폭력배나 쓰리꾼 그 다음에 사기꾼하고 동업을 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직원을 폭력배 한번 써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툭 하면 사장 명함 들고 인근의 고급 음식점 가서 사장 명함 주고 몇십만 원짜리 먹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식당에서는 사장 명함을 받고 아는 회사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회사니까 그 사장 명함을 주고 밥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회사로 연락 오겠죠. 어저께 점심 15만 원짜리 주셨는데 돈 주셔야죠. 사장도 15만 원짜리 밥을 못 먹습니다. 폭력 정가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먹고 사장이 뭐라니까 눈을 부라리고 뭐 불을 질러 버리느니 식구들을 다 때려 죽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알아채기 때문에 절대로 폭력 전과자들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하고 결혼할 때는 이 여자가 전직 창녀라도 신경 안 씁니다. 너무 이쁜 겁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안 따집니다. 당장 결혼해갖고 한번 섹스하는 게 거기에 미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기꾼과 동업을 합니까? 어떻게 폭력배와 동업을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창녀하고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창녀들이 돈 안 주고 그 찬물에다 손 담가가면서 빨래해주고 무릎 꿇고 발바닥에 땅바닥에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걸레질해주고 면서 밤에 또 영상 틀어놓고 사진 찍어가면서 그리고 결혼생활 해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꿈을 야무지게 꾸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놈 미쳤네.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국제결혼 책을 발간해가지고 배포를 해도 안 봅니다. 그런 거. 너나 잘해 이 자식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여자 도망가고 아니면은 집이라도 날라가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대통령 원망부터 해서 대한민국 원망부터 해가지고 조상 원망 대대로 하면서 다 때려 죽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제결혼을 하는 흐름입니다. 흐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하는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이미 셀 수 없는 남자들 또 셀 수 없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오입쟁이들하고 다 거쳐간 그런 여자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못 낳는지도 모릅니다.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웃돈을 줘가면서 합니다. 우리 같은 업체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해주면 귀뚱으로는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지금 국제결혼의 흐름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은 사기는 딴 데 가서 다 당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기 업체들은 처음부터 예를 들면 가격을 처음부터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여성은 얼마, 이런 여성은 얼마, 이런 학력은 얼마 딱 해서 무료
해서 300만 원부터 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가 단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는 표준화가 다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시를 합니다. 이제 알 거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 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기꾼들이 하는 데는 가령 저희가 2천만 원짜리 수준의 여자를 얘기하면은 그런 데는 500만 원 얘기합니다. 500만 원. 얼씨구나 하고 딱 가서 돈을 대밀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뜯어내고 저렇게 해서 뜯어내고 하면은 저희 업체에서 2천만 원짜리 가격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데는 3, 4천만 원 다 뜯어갑니다. 뒤로. 뜯어가도 좋습니다. 여자만 똑바로 됐다면은.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폭급, 정가자급, 사기꾼급 여자들입니다. 그게 다. 근데 그런 거를 마다않는 것은 바로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이 안 돼가지고 인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인격. 오늘 특강에서는 그런 분들을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고 빨리 캐치를 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십사. 그런 의미로 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 인류가 한꺼번에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예수님도 그건 못하실 거고 부처님도 못하십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렸을 때 듣는 분들이 그것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어저껜가 그저껜가도 뭐 얼뜬 뉴스에서 보니까 그 출산 장려금인가 이런 거를 뭐 상당히 많이 또 횡령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 결혼을 한다는데 쓰라고 120조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근데 그런 돈들이 지금 실제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는 이런 홍보마저도 시비를 걸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과거에 못된 놈들, 못된 업체 그런 사례만 잡아가지고 규제를 막 해놨습니다. 지금 현행 국제결혼법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도 평균 10개월 이상 여자가 한국 가려면은 10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 10개월 동안 돈 타달이 다 대줘야 됩니다. 물론 같이 살아도 부양을 하겠지만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는 거하고 떨어져 살면서 뜯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제도마저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판국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욕을 먹는 건 뭐 뻔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보람을 갖는 것은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 막 그런 그 불미스러운 결혼을 하려다가 알고 중지하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을 꿈꾸다가 제가 말씀을 올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구제가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저는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국제결혼 특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비유를 들어보시고 아 그래 맞다. 사업을 남자하고 하는 사업을 그 조폭이나 사기꾼, 정과자하고 할 수는 없지만 없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야 이거 꽃뱀이나 창녀나 술집애들하고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딱 판단을 하시면 맞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뭐 이런 그 태국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몽고 이런데 그런데 가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여자들은 이런 거죠. 우리 카카오톡으로 뭐 그 여자들 만나서 한국 남자들 만나서 어쩌다 한 달 한두 번 성매매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네모라 하는 오입쟁이들은 다 갑니다. 온갖 테크닉은 다 하고 온갖 약물이나 기구들은 다 써봅니다. 그런 데 가서. 그리고 촬영하는데 웃돈 주고 다 촬영도 합니다. 그런 섹스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단련된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가 애엄마가 돼보십시오. 애엄마 노릇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여자가 내 마누라 돼보십시오. 내 마누라 노릇 하겠습니까? 그런 여자들은 다 돈을 보고 오는 겁니다. 돈을. 그 돈도 없는 사람이 또 있는 척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최대한 뜯겨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더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살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내가 세상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딱 5분만 생각해봐도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업 파트너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듯이 결혼생활 파트너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결혼생활은 무조건 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특별히 애국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만 하시면 대한민국은 부강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